안녕하세요. 배신의 장미입니다.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. 참 어이없는 일로 시비 받다가 결국엔 결혼을 하려고 했었던 남자친구와 헤어져 버렸습니다. 결혼은 연애와는 정말 다르더라고요. 이해 관계가 확실한 그런 행태인 것 같습니다.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참으로 어이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다행이라 여겨집니다. 만일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결혼을 했다면 아유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.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입니다. 저희 엄마도 나이 들면서 좀 주책맞아지기는 해요. 그리고 가끔 새언니한테 하는 거 보면 좀 억지스러운 면도 분명히 있고요. 제 엄마니까 단순히 나이 드니까 저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 엄마는 적당한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거든요.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 정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사람이었습니다. 결혼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상견례 날짜를 잡자 혹은 언제쯤이 좋겠다. 집은 어디쯤에 얻으면 좋겠다. 라는 대화가 남자친구와 저 사이에서 오갈 때였습니다. 다행히도 저와 남자친구의 직장이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어요. 요즘 집값 장난 없으니 서로 출퇴근하는 시간 공평하게 나눴을 수 있도록 살짝 외곽으로 빠지는 지역으로 구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외곽 쪽도 집값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여기저기 높이 세워져 있는 집들은 많은데 왜 남자친구와 내가 들어갈 곳은 없나 하고 좀 속상하긴 했었습니다. 암튼 번듯하고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남자친구와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을 봐두었고 그렇게 그 집으로 하자 둘 다 결심을 했지요. 둘 다 좀 성격이 급하고 걱정이 많은 편이라 사실 집은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아름아름 알아보긴 했었습니다. 암튼 상견례 날짜를 슬슬 잡으려고 할 때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. 기니 할 말이 있다면서요. 그날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면서 저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없던 일로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었고요. 남자친구의 어머니란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. 뭐 연세 드시고 억세게 살아온 엄마 또래들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? 교양 있고 상식 있고 염치 있는 아줌마들이 솔직히 얼마나 되겠어요. 그 정도 다 감안하고 어느 정도 억지 부리는 정도는 우리 엄마가 떼쓸 때처럼 모른 척 하면서 넘어가려고 했었어요.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정도가 심하긴 하더라고요. 만나자마자 우선 실망이라고 했습니다. 돈 좀 있는 집안이라고 들었는데 딸이라서 혹시 지원을 덜 해주려고 하는 것이냐. 왜 그런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냐. 자기는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용인할 수 없다 하더군요. 아들한테 들었을 때 니네 집 좀 산다고 하지 않았었니? 옛날 사람들이야 남자 쪽에서 집도 사고 여자 쪽보다 더 많이 해가야 한다고 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. 솔직히 우리 집보다 니네 집이 좀 잘 살잖아. 나는 니들 잘 만나고 결혼 이야기 슬슬 나오길래 니네 집 덕 좀 보는 줄 알았다. 그런데 그런 집? 그런 집에서 살겠다고? 니네 엄마 아버지도 그거 허락하시겠대? 저렇게 까놓고 솔직하게 말을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.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진으로 말하니까 지금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잘못 말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가 되질 않았었고요. 뭐 저희 집의 남자친구 집보다 조금 넉넉한 건 사실이었습니다. 그리고 뭐 요즘엔 더 여유 있는 집안에서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더 해가는 것도 추세이고요. 남자가 덜 해간다고 욕할 것도 없고 흠 잡을 일도 아니죠. 그냥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하더군요. 들어보니까 네 친오빠랑 약속한 게 있더만 오빠는 그 약속 지키면 될 것 같은데 왜 가만히 있다니? 아니 부모님이 가만히 계신다 해도 오빠라도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야? 너랑 네 오빠가 그렇게 서로를 끔찍하게 아끼는 사이라며? 그 이야기 끝에 아 이건 잘못되었구나.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하고는 아무리 남자친구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관계 맺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우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한 말을 하기 전에 저희 오빠와 저의 관계에 대해 살짝 부연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어린 시절 일을 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해 3살밖에 어리지 않은 저를 부모님처럼 돌봐준 사람은
바로 다름 아닌 저희 오빠였습니다. 남자친구의 어머니 말이 맞습니다. 저희 남매는 우애도 깊었고 그리고 서로를 매우 아끼고 서로의 일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발벗고 나서는 그런 사이입니다. 그런 남매 사이였으니 당연히 돈거래쯤은 있을 수밖에 없었죠. 오빠네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약 2천만 원 정도 돈이 모자라서 제게 융통을 한 적이 있었어요. 당연히 없어도 대출을 받아서 해줄까 말까인데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있었던 저는 흔쾌히 오빠에게 돈을 건넸었죠. 6, 7개월 뒤쯤 오빠는 제게 융통해 간 돈을 갚겠다며 돈을 돌려주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. 뭐 큰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게는 부모님 같은 오빠인데 2천만 원이란 돈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었거든요. 남자친구를 오빠에게 소개하는 날 오빠는 남자친구와 술을 한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. 자기가 동생을 얼마나 아끼는지 그리고 자기한테 저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서 그 2천만 원 돈 이야기를 꺼내면서 남자친구에게 그랬었죠. 이 집 여동생이 돈 안 빌려줬으면 아마 구입하는데 꽤나 애먹었을 거야. 다 큰 성인인데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도 없고 암튼 그때 여동생이 눈치를 채고 2천만 원이란 거금을 떡하고 내미는데 갚겠다고 해도 받지도 않고 암튼 나는 여동생한테 2천만 원이란 빚이 있는 사람이야. 그리고 이 집도 여동생이 준 돈 아니면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테니 여동생한테도 지분이 있는 거지. 자주자주 놀러와. 아니다. 그냥 내 집이다. 그렇게 생각해. 저런 말을 했다는 건 기분이 좋아서 혹은 이렇게까지 내가 여동생을 생각하고 있으니 너도 잘해야 한다. 라는 오빠가 여동생을 생각하는 마음 아니겠어요? 정말 제 돈 2천만 원이 들어갔으니 지분이 있는 거구나.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구나. 라고 마음먹을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? 상식적으로 말이죠. 분명 남자친구는 남자의 어머니에게 흘리듯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.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. 저희가 살고자 하는 집이 마음에 안 드는 남자친구의 어머니 기분 좋으라고 아마 농담조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.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듣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겠죠. 남자친구를 두둔하는 것은 그래도 제가 사랑했던 사람을 공개적으로 망신 줌으로써 제 얼굴에 침을 뱉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. 사실은 그 어머니나 남자친구나 도끼인 객끼이지요.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오빠가 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런 후진집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는 여동생을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를 제게 물어보는 거였습니다.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그치는 거였죠. 저런 걸 물어보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었지만 남매 사이의 일을 그것도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은 남자친구의 어머니 입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. 남자친구 어머니는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를 하더군요. 너무 서운하다고. 오빠가 그 집을 본 거냐고. 부모님은 니들이 알아서 하겠다 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동생의 피 같은 돈 2천만 원을 가져다가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 네 오빠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냐고.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. 만일 지금 그 2천만 원이 있다면 돈도 보태서 조금이라도 나은 곳에 얻지 않겠냐는 말을 하는 겁니다. 네가 안 받았다며. 네 오빠도 참 그렇다. 동생의 피 같은 돈. 동생이 오빠 생각해서 정말 안 받겠다 하니 정말 주지를 않디? 억지로라도 찔러 넣어야지. 그래야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오빠로서의 올바른 행동이지. 이제부는 네 오빠라는 사람 좀 염치가 없구나. 얼른 2천만 원 돌려달라고 해. 우선 니들이 살고 봐야 할 거 아니야. 그 돈 있으면 조금이라도 나은 곳에 집 얻을 수 있을 텐데. 참, 이래서 결혼하고 나면 지 가족들만 보이는 거야. 너 니네 오빠한테 당한 거야. 니네 오빠한테 뜯긴 거라고. 아니,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가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남자친구의 어머니일 뿐인데 저런 막말하는 그 심리는 과연 무엇입니까? 덕을 볼 줄 알았다라는 말도 서슴지 않게 하고 자기가 뭔데 오빠와 제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? 사실 오빠는 그 돈 제게 주었습니다. 결혼 이야기가 나올 시점 이미 제가 빌려주었던 그 돈보다 2배를 쳐서 결혼 준비에 쓰라고 준 상태였었죠. 이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남자친구에게 할 필요 없고 그리고 이왕 양가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기로 했으면
저는 딱 남자친구가 내는 돈과 제가 내는 돈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. 제가 돈이 더 있다고 해서 낼 필요 없다 생각했고, 그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봤을 때 그 집이 후지다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. 무리해서 끌어모을 수 있는 거 다 끌어모아 빚 잔뜩 지고 빚 잔치를 벌이면서 집을 구하는 건 주제넘는 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남자친구가 낼 수 있는 돈에 맞춰서 저도 낸 것이고 그 돈에 맞는 집을 알아본 것인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? 좀 더 잘 살고 여유 있는 부모고 오빠면 꼭 더 도와줘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? 그리고 그런 걸 바라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생각이고 좀 촌스러운 마인드 아닐까요? 제가 하나하나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? 그런데 이거 그 사람도 아는 거예요? 그 사람도 제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동의한 거예요? 동의하고 안 하고 할 게 어딨어? 내가 지금 바른 말 하고 있는 건데. 그 네가 우리 아들 성격 더 알지 않니? 걔가 뭐 언제 너한테 싫은 소리 하는 애야?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서야지. 그래서 말인데 만일 돈 갚지 않겠다고 하면 그냥 니들 오빠네 집으로 들어가라. 아직 애도 없다며. 그리고 그 집 위치 보니까 니들 직장하고도 가깝더라. 거기서 살면서 돈 좀 모아 이사 나가면 되잖아. 그렇게 너를 아낀다며. 네가 거기서 우선 살고 돈을 좀 모으겠다고 하면 네 오빠가 반대를 하겠니? 동생 돈 2천만 원 꿀꺽해서 가뜩이나 미안해하는 판인데. 그리고 내가 네 성격을 보니까 부모님한테도 아쉬운 소리 못하나 본데 얘 결혼은 그렇게 아무렇게 치르고 하는 게 아니야. 없는 우리 같은 부모들에겐 어쩔 수 없지만 능력 있는 부모라면 도와주는 게 맞는 거라고. 너 그거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아라. 네가 만일 네 오빠네 집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 설마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으시겠어? 단박에 눈치채고 돈 해줄지 누가 알아? 자식들도 우는 소리를 해야 하는 법이야. 괜찮다, 괜찮다 하면 정말 부모들도 괜찮은 줄 안다. 뭐 니들이 들어가 살겠다고 했을 때 2천만 원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네 오빠가 이사를 나가면 더 좋고. 솔직히 나는 그걸 기대하고 있어. 어디 한번 네 오빠가 얼마나 양심 있는 사람인지 보자고. 그렇게 귀히 여기는 동생이 돈에 쪼들려서 결혼하는데도 오빠한테 빌부터 살겠다고 했을 때도 네 오빠가 어떻게 나오는지. 나 같으면 내가 만일 네 오빠라면 그 집 너한테 주고 이사 나갈 거다. 너한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 말이지. 진짜 너무너무 다행이었어요. 미리 남자친구의 어머니란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알게 된 점이요. 피해야 할 사람이었고 저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두게 된다면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. 이 말 저 말 썩고 싶지 않았지만 그냥 저는 단 한마디 했습니다. 어머니라고 불렀었는데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말이죠. 아줌마, 솔직하게 말해주니 너무 다행이네요. 그런데요, 그렇게까지 없는 척 하면서 부모한테 돈 뜯고 오빠한테 기대고 싶지 않은데요? 그 남자친구도 보면 많이 없는데도 절대 없는 티 내지 않으려고 애쓰던데. 아, 아줌마한테 어차피 뜯을 게 없으니까 티를 못 내는 건가?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지금 아줌마라고 한 거냐고 흠칫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. 그럼 아줌마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남자친구의 어머니일 뿐인데 뭐 잘못된 거 있냐고 했습니다. 그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고 했지요. 그럼 아줌마지 아저씨예요? 뭐도 할 말 없고요. 아줌마 뜻 잘 알았으니 나머진 아줌마 아들하고 이야기할게요.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 이틀 정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남자친구도 당연히 대략 자기 엄마니까 이야기를 들었었겠죠. 카톡 들어오고 전화 들어오고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지만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. 그 3일째 되는 날 집을 찾아온 남자친구를 결국 만나게 되었어요. 결혼 이야기는 없던 일로 치자고 했습니다. 니네 엄마가 너한테 이야기를 한 거니 보태던지 빼던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굳이 내가 또 그때 이야기를 더듬을 필요는 없고 양심 없고 염치 없고 막말하고 이간질 시키는 니네 엄마 같은 사람을 시어머니로 둘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. 남자친구는 뻔해도 너무 뻔한 말을 했습니다. 엄마 성격이 좀 그런 거 알지 않았냐고. 그리고 엄마 생각엔 좀 좋은 집을 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좀 실망을 한 것 같다. 자식 결혼시키는데 도움 못 주는 부모라 가뜩이나 더 미안한 마음인데
그런 집에서 살겠다 하니 미안한 마음에 제게 사정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다. 절대로 다른 뜻은 없으니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 하더군요. 무슨 왜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? 충분히 오해를 하게끔 말을 해놓고서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으면서 왜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할 적엔 그런 뜻이 아니었다. 그러니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 하는 것일까요? 애초부터 오해를 하지 않게끔 저런 염치 없는 말을 안 하면 될 것을 참 한심합니다. 오해가 아니라 팩트지. 네가 니네 엄마한테 말한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어도 듣는 사람이 그렇게 오해를 해서 들었으면 네 말에 실수가 있었던 거야. 야, 그 나는 세상 처음 봤다? 니네 엄마 뭐 그렇게 당당하냐? 나는 무슨 시어머니 납치였는 줄 알았어. 결혼하면 니네 엄마 장난 아니겠더라. 핏줄한테 준 2천만 원 가지고 그렇게 본전을 뽑으려고 하는데 만일 그 이상의 돈이었으면 왜 그렇게 했냐고 뺨이라도 때릴 기세이던데?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혹시나 오해를 할까 싶어 할 필요는 없지만 해주는 이야기인데 나 오빠한테 4천 받았어. 이야기 안 한 건 너랑 나랑 반반씩 하기로 했잖아. 돈 더 있다고 해서 내가 내놓을 필요는 없으니까 너한테 말을 안 했을 뿐인데 나는 그냥 여유 자금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했었지. 어차피 결혼하면 이것저것 들어갈 게 많다고 하더라고. 그때 내가 내놓으려고 했었던 거야. 그리고 솔직히 네가 만일 니네 엄마한테 지원을 받았다. 그래서 이렇게 여윳돈이 더 생겼다 했으면 나도 오빠한테 받은 돈 이야기했겠지. 주는 것도 없으면서 왜 우리 집한테만 더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? 참 살다 살다 내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. 니네 엄마 엄청 골 때리는 사람이더라. 파혼이라고 할 것도 없네요. 결혼을 하려고 했었던 남자친구와 저는 헤어졌고 결혼 이야기도 빠이, 집도 빠이 되었습니다. 생각해보니 남자친구가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.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성격이 그저 저한테 잘하고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여겼었던 것 같고요. 제 말을 잘 들어주고 제게 다정하기만 한 남자이니 자기 엄마한테 오죽 더 했겠어요. 그러니 제게도 마치 자기 아들 쥐고 흔드는 것처럼 자꾸 흔들려고 했겠죠.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말이죠. 남자친구의 엄마에게서 몇 번 전화가 오긴 했었어요. 극간일로 헤어지는 거냐고, 그리고 헤어지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달라고, 자기가 한 말 때문이라는 그 말만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. 끝까지 염치 없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뭘 실수를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. 저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두게 되었다면 생각만 해도 엄청 가슴이 쫄려옵니다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.